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책 38쪽부터 40쪽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 들어볼까요?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의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지난 사회 시간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식은 먹는 것,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책 38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도 있을 것이고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동훈이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들어볼까요? 와, 내가 좋아하는 문어 숙회예요. 그래, 좋겠구나. 김치도 먹고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 가을이라 맛있는 전어도 식탁에 올라왔구나. 바다가 있는 고장에 살아서 항상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네요. 동훈이가 살고 있는 고장은 바다가 있는 여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나 봐요. 가을철에 제맛인 전어와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문어, 조개를 넣어 끓인 조개탕 등은 이런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 자주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죠. 물론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바다가 없는 도시에서도 이런 해산물들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가 있는 고장에서는 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답니다.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 해산물 음식이 유명하듯이 음식은 각 고장의 자연환경에 맞게 발달해 왔습니다. 그럼 교과서 39쪽을 공부하며 고장마다 발달한 음식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냉면 하면 많이 떠올리는 평양냉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평양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북한 지역에 있는 고장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평양에서는 메밀을 많이 재배하고 이 메밀로 면발을 만듭니다. 갯벌이 넓고 바다가 있는 서산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는 굴이 잘 자라서 어리굴젓을 많이 담급니다. 전주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넓은 들과 산에서 쌀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장맛도 좋아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저 멀리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는 어떤 음식이 유명할까요? 바로 옥돔구이랍니다. 옥돔은 제주 근처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 맛이 좋아 유명합니다. 감자가 많이 나는 강원도 영월에서는 산지가 많고 날씨가 서늘한 영월에서는 감자를 많이 심으며 감자로 옹심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옹심이는 반죽을 새알처럼 빚은 것을 말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주변에 가까운 바다가 전혀 없는 안동지방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인 고등어로 만든 간고등어가 유명한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안동에서는 고등어를 운반하는 동안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서 고등어가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전혀 백길이 닿지 않는 안동에서 어떻게 간 고등어가 나왔을까? 예로부터 내륙에는 생선이 귀했다. 고등어 집산지였던 동해안 영덕에서 소달구지로 고등어를 싣고 오면 밤새 걸어도 안동까지 닿기가 힘들었다. 해뜰 무렵 걷기 시작해 저녁 무렵이면 도착하는 곳이 책거리 장터. 이곳은 안동 인근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었다.
안동 사람들이 고등어를 맛보려면 이쯤에서 소금을 쳐야 했다. 이때 간을 하는 간제비가 따로 있었는데 서해와 달리 소금이 귀한 내륙인 만큼 천일염 대신 왕소금을 뿌렸다. 이 상태에서 적당히 볕을 쬐고 간이 배면서 안동에 도착하면 최고의 맛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고장마다 발달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고장의 자연환경은 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동훈이는 세계 여러 고장의 자연환경과 그곳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자연환경의 특징은 무엇이고 거기서 발달한 식생활 문화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의 풍경이네요.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에는 생선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산지가 있는 고장의 풍경이네요. 산지가 있는 고장에는 젖소를 많이 키워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생활 모습이 있는데요. 산지가 많은 유럽의 알프스 지역의 대표 음식인 치즈에 대해 영상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건 눈앞의 산과 풀, 그리고 꽃들 뿐이죠. 그런데 감자 한 톨 키우기 힘든 이 땅이 소들에겐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산에 풀어 키운 소는 여기서 나는 풀과 꽃을 먹고 최상의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 치즈 역시 최고급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마다 가을이면 알프스 곳곳엔 치즈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린델벨트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이곳에선 사라져가는 옛 전통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She's making cheese. 농부의 일요일에선 모든 게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됩니다. 치즈 역시 마찬가지고요. 치즈 생산이 산업화된 지금 옛 방식 그대로의 치즈 만들기는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신기한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약한 불로 따끈하게 데운 우유에 송아지의 위장에서 추출한 효소를 넣으면 우유 속에 단백질이 엉겨 이렇게 순두부 같은 알갱이가 생깁니다. 우유예요. 이제 이 알갱이들을 걸러낼 차례입니다. 거름망에 걸러 물기를 뺀 후 다시 소금물에 담가 간을 한다는데요. 언뜻 보기엔 우리 두부 만드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60리터의 우유에서 얻어지는 치즈의 양은 고작 5kg.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입니다. 틀에 넣어 물기를 완전히 뺀 덩어리는 창고에 넣어 보관,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잊혀져가는 옛 도구들로 치즈를 만드는 광경을 직접 본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요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쌀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전혀 다른 요리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쌀, 밀, 옥수수 등의 곡물이나 감자류 등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자연 환경의 특징을 보면 비가 많이 오고 넓은 평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주식으로 하더라도 쌀을 쪄서 밥을 지어 먹는 나라, 쌀을 가루로 만든 다음 국수를 만들어 먹는 나라, 쌀을 다양한 재료와 함께 볶아서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각 지역의 날씨, 습관 등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고장에 따라 다른 식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해요. 안녕.